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 캠퍼스 글로벌 마케팅과의 정재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무역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첫 번째 보세사 시험과 두 번째 원산지 관리사, 세 번째 국제무역사 1급, 마지막으로 무역영어 1급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세사 시험은 보세사는 본디드 굿 케어테이커라고 부르고 있고, 보세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보세사를 채용되는 곳은 보세창고, 다음에 보세공장, 다음에 보세 판매장인데 우리가 흔히 면세점이라고 부릅니다. 등 장소명 앞에 보세가 붙는 특허 보세 구역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세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세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정 보세 구역의 화물 관리인이나 특허 보세 구역의 운영인은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를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 국가 공인 전문 자격증인 보세사는 보세 화물을 관리하고 세관 공무원의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보세구역의 관리의 스페셜리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세사 자격 요건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혹은 보세화물 관리 업무 관련 시험 전형에 합격한 사람, 즉 보세사 시험에 합격자가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자면 관세청에서 근무한 5년 이상의 경력자들은 퇴직 후 보세창고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특혜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보세사 자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50% 이상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수출입 물품은 반드시 보세구역의 보관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세구역 내에 보세사 채용이 의무사항이고, 현재 고령의 보세사 근무로 대체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세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세사는 정년과 임기 등이 따로 없고, 시험 공부를 할 때 보세사 시험과 원산지 관리사 시험은 시험 과목이 다수 연계가 될 수 있는 과목으로 이루어진 시험입니다. 두 번째로 보세사의 업무와 보세사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세사의 업무는 보세 화물과 내국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해서 확인 업무가 있고, 보세구역 안에 보관되어져 있는 물품의 관리와 취급에 대해서도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보세구역의 출입문의 개폐와 보세 출입문 열쇠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출입자들을 관리하는 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또 샘플의 반출과 회수, 기타 보세 화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들을 관세청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보수 작업과 파주가 수입 신고 전에 보관 물품을 확인할 때 감독 의무가 있고, 세관 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또 환적함을 컨테이너를 적출입할 때 감독 의무, 다음에 보세사 제도 운영의 고시로서 규정되어 있는 각종 서류 등의 비치되는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1항과 보세사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의 보세사의 업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세사의 의무입니다. 영업용 보세 창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세 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세사는 타 업무를 겸임할 수가 있습니다. 당해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보세사는 반드시 상주하여야 합니다. 또 보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또는 알선, 중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보세사는 자기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를 하고 그 명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세사는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화물의 관리와 관련한 법령 및 화물관계 제반 규정, 또 자율관리 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세사의 의무는 보세사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기술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보세사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선 시험 과목은 5과목이고 오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총 125문항이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135분입니다. 아침 9시 30분까지 고사장에 입시를 해야 되고 시험 과목으로는 수출입 통관 절차, 보세구역 관리, 보세 화물 관리, 자율 관리 및 관세 벌칙, 마지막으로 수출입 안전 관리 과목이 되겠습니다. 합격 조건을 보면 각 과목별 40점 미만이면 과락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절대평가로 모두 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합격률을 살펴보면 전년도 21년도에는 34.3%로 총 지원자 3,017명 중에 1,034명이 합격을 하였고 2020년에는 23.9%였습니다. 2,841명 중에 680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28.2%로 3,120명이 지원하여 880명이 합격하였고 그 전해 2018년에는 34.3%가 합격률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일과 접수처는 현재 2022년도 보세사 시험 일정은 아직 미발표이지만 통상적으로 7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2022년 7월 2일 날 토요일 날로 잠정 예정되고 있습니다. 접수처는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4월경에 시행 공고를 발표하고 접수 후에 8월 달에 합격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 접수 시의 그 구비 사항으로는 응시료가 6만 원이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는데 증명사진을 파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어야 되고 시험 장소를 서울과 부산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접수 기간이 10일이므로 매우 짧습니다. 그 날짜를 꼭 챙기셔야 하고 합격증은 8월 이후에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보세사 시험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목은 수출입 통관 절차, 즉 관세법 과목이 되겠습니다. 과세 요건과 납세 의무 완화 규정, 그다음에 보세구역 관리 절차,
등 관련 고시와 규칙 등을 학습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수출입 통관 절차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보세구역 관리, 그다음에 세 번째 과목은 보세 화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둘 다 관세법과 해당 고시가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보세구역 관리는 보세구역의 전반적인 부분과 보세화물 관리는 화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시험 범위가 되겠고, 수출입 환적에 대한 화물 관리와 보세 운송 부분과 관세법 내용과 고시의 양이 아주 많은 시험 과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목은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자율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자유무역 지역 제도와 관세법에 준하는 조사와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공부할 양이 적으며 난이도도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수출입 안전관리 과목입니다. 국경 감시 제도와 AO 제도와 운송수단 등의 입출항 프로세스, 그 다음에 관리 대상 화물을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 매년 이 수출입 안전관리 과목에 대해서는 보세사 과목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반영되지만, 아직까지는 2022년까지는 수출입 안전관리 과목이 시험 과목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세사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원산지 관리사 시험과 공통으로 연계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출입 통관 관리 부분과 보세구역 관리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공부를 같이 겸해서 하실 수 있고, 하지만 원산지 관리사 시험 과목에서는 보세 화물 관리는 따로 없지만 이거 역시 관세법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같이 언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그 보세사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선택형 문제입니다. 주로 고시의 규정 등을 길게 서술하고 설명하는 등의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가 있으므로 문제를 풀 때에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평균 한 문항당 1분 이내에 풀어야만 125문제를 125회 풀고 시험 시간은 135분이기 때문에 남은 10분은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을 찾는 문제와 잘 구별하여 풀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각 장별로 개념 이해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혹시 모르는 고시 규정이 나오더라도 개념과 다른 부분을 추려서 추리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그 기출 문제 위주로 기본서의 취약 부분을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과 과락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최대한 버려라. 기출 문제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은 버리라는 부분이고, 이해가 되지만 자꾸 틀리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문제를 학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험 전까지 그 반복된 부분의 문제만 반드시 꼭 보고 들어가기를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세사 각 시험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출입 통관 과목입니다. 우선 수입 신고 수리를 중심으로 전후적인 업무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세법에서 세관장과 관세청장의 권한을 구분해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관세법이라고 하는 법 위주의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를 통해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법에 나오는 날짜라든지 기한이라든지 기간 등에 대한 숫자는 반드시 암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반대 개념을 구분해서 암기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의 과세가격 곱하기 관세율은 관세다 하는 부분과 일정 사유에 의해서 납세 의무와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순으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의 방법, 그다음에 세관장 확인 제도, 유통 이력의 관리 제도 및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는 기출로 다빈도가 출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세구역 관리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고시 규정을 기출문제와 더불어서 추가 학습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시 규정 중에서 기출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각 기능별 공통사항인 보세사의 의무라든지 또 정지 사유 등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기능별 차이점을 이해하고 보다 철저한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 되며, 규모라든지 날짜 등의 숫자가 출제되는 부분도 철저하게 암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세구역이라는 물리적인 장소에 대해서 반입 반출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어떠한 요건을 갖춘 보세구역을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그 보세 화물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보세구역 관리의 공부의 핵심입니다. 또한 보세구역이기 때문에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또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규정 부분은 여러 번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부분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된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세화물 관리에 대해서 공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보세구역 관리와 비슷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보수 작업 등에 대한 부분은 함께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화물의 장치부터 폐기에 이르는 절차상의 흐름도 이해를 하시고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입항에서 하선에 이르는 흐름과 그에 수반되는 기간과 기한에 대한 부분도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고, 보세 운송 기간이라든지 보세 운송업자 등에 대한 주체에 대해서도 그 요건, 다음에 의무, 다음에 취소 등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송도 출발해서 도착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을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관련 고시가 상당히 다양해서 공부하는데 여러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기출문제 위주로 중요 부분만을 체크하는 방식의 학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보세 화물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떠한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의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입니다. 관세 벌칙별로 징역과 벌금 등의 숫자는 나름 표로 작성을 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태료와 벌금 부분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여 각각의 특징별로 구분해서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율관리 제도는 보세구역 관리와 보세 화물 관리와 같이 연계해서
공통 부분들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고, 자유관리지역 제도와 보세구역 간의 차이점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유관리지역 제도에서 입주에서 반출입과 장치 및 매각 등의 보세구역과 공통점 위주로 암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운영 등을 규정한 고시가 주된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관세 벌칙은 세관 공무원의 조사와 처분권, 그다음에 관세범에 대한 관세 행정벌에 대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이 과목은 상대적으로 공부하는 양은 적지만 암기가 많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수출입 안전관리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AEO에서 출제가 됩니다. 또한 관련 고시 규정이 많아서 암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AO의 공인 기준 중에 여러 분야 중에 보세구역 운영인 부분과 보세 운송업자 분야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고시 규정 외에서도 기출이 되지만 대부분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니 보기 중에 제일 논리적이지 않는 부분을 가려내시면 됩니다. 운송업자와 운영인 등의 각 대상별 공인 기준을 확실히 구분해서 암기하시는 것이 좋겠고, 심사 신청에서 사후 관리에 이르는 흐름을 이해하고 각종 날짜를 암기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경 감시 제도 부분도 기출 문제 위주로 암기를 하되 날짜 등의 숫자 부분을 집중적으로 암기하시고, 입출항 시 하역과 적재 등의 관리 대상 화물에 대한 부분은 앞에 여러 과목들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사의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취업을 할 때 연봉과 취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경력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연봉이 3천에서 4천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봉이 3,500을 전후로 시작이 됩니다. 중소기업은 그보다 좀 작은 2,600에서 2,800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 현황입니다. 취업 사이트인 사람인에서 2022년 3월 기준으로 보세사로 검색을 했을 때 현재 약 83건 정도가 채용 공고가 확인되고 있으며, 물류회사나 유통회사로 지원 시에 우대사항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사 구직구인 페이지에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으로 구인 공고가 난 것은 현재 13건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세 창고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근무지는 전국의 각지에 분포되어져 있고, 특히 지방일 경우에는 대부분 기숙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사 면허와 더불어서 특히 물류 창고에서 보세 창고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지게차 면허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1종 보통 소유자는 현재 무시험 전용으로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같이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보세사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